자, 용중 3학년 이제 사과 문법. 사과의 문법 두 가지는 첫 번째 제목은 과거 완료라는 시제야. 우리가 2학년 때 이제 현재 완료 시제도 했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완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 말고 간접 의문문 뭔지 이제 쌤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주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과거 완료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자.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작년에 배웠던 현재 완료를 좀 떠올려봐. 자, 우리 영어에는 시제가 12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영어 시제 12가지 기억나죠? 단순하게 그냥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 시제 3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진행 시제도 그렇게 3가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료라는 시제, 현재 완료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또는 미래 완료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완료와 진행을 합친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도 그렇게 3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2가지 시제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중2 때 배웠던 현재 완료, 그걸 좀 떠올려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울 과거 완료는 일단 요 칸이다, 그지?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일단 기본적으로 완료라는 시제는 have pp니까 현재 완료 우리가 have pp. 그러면 과거 완료는 일단 형태는 이렇겠네요. had pp. 됐지? 현재 완료가 have나 has pp니까 과거 완료는 had pp야. 그래서 오늘 배울 과거 완료 had pp 요거다라는 거 알고 볼게. 그러니까 전체 12개 시제 중에 이제 우리가 요 파트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봐. have pp라는 현재 완료는 그때 쌤이 설명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자, 요게 시간의 축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점이야. 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다 완료했어요, 끝냈어요 라는 뜻도 있었고, 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요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요런 의미도 있었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또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본 적이 있다라는 뭐 경험을 나타내기도 했었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울 때 정확하게 4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배웠었거든. 미주야, 그 4가지 용법 혹시 뭐뭐 있는지 알고 있어? 현재 완료 have pp는 해석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4가지나 될 수가 있대. 그 4가지 용법 혹시 기억해? 일단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러니까 시제 이름 자체가 완료가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렇지, 완료라는 용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다 끝냈어요, 완료가 다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 왜 완료 그러면은 함께 자주 쓰는 부사로 너희 3개 기억날걸? already, just, 부정문에서 yet. 요거 3총사 딱 보면 이거 현재 완료 중에서도 완료 용법이다, 뭐 요렇게 기억했을 거야. 기억 안 나요? 완, 앞 글자만 따서 우리 기억했는데 완, 결, 경, 계. 이거 기억나? 완결, 경계.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볼게. 완결, 경, 계. 그러면 결이라는 거는 결과, 경, 험이고, 그 다음 계, 속. 이렇게 4가지 용법이 있었죠, 현재 완료에. 참고로 결과는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왜 have lost 같은 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have gone to. 어디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경험 그러면은 해본 적이 있다라는 해석이고, 요것도 함께 자주 쓰던 표현들이 있었죠. ever, never, before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한 번, 2번, 3번, 4번 같은 once, twice, 3 times, 4 times 같은 이런 표현들 보면 너희가 이거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이라서 해석할 때도 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없다, 한 번 해봤다, 2번 해봤다 뭐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자,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해석이었어. 그래서 함께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얼마 동안이라는 for, 그러니까 뒤에는 뭐 시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1시간 동안, 10년 동안, 뭐 이틀 동안 이런 표현들. 아니면 since를 써서 언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이니까 since 뒤에는 어떤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와요. 2010년부터
아니면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완료 4가지 용법도 막 구별하고 했었거든. 근데 현재 완료는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아니 솔직히 있었던 일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일 텐데 왜 현재 완료냐 하면 지금 현재를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했던 일들은 솔직히 현재에 하는 일이 아니라 다 과거에 했던 일이긴 해. 그래도 지금 현재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현재로 두는 거야. 근데 오늘 배울 과거 완료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언제가 된다? 그 기준점이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거 시점이 이렇게 기준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보다 더 이전부터 요 과거까지 계속 해오든지 아니면 해본 적이 있든지 요 과거 시점에 이미 그게 완료가 됐던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어. 근데 이 4가지 용법은 과거 완료든 미래 완료든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단지 기준이 되는 이런 과거 시점이 그래서 아마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맨날 쌤이 현재 완료에 이 완료용법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 야, 너 지금 숙제는 다 하고 게임하냐? 이랬더니 네, 저 숙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저 이미 다 완료했어요, 숙제. I have done my homework 하겠지.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서 내가 지금 현재 숙제 다 완료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어제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요런 단서가 붙는 거지. When my mom asked me, 엄마가 나한테 물었을 때 요런 말이 붙어 있겠지. 그때 난 이미 그때 숙제를 다 완료해놨죠. 요런 거. 자, 그래서 과거 완료는 방금 말했다시피 요런 기준점이 있을 거야. When mom 뭐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엄마가 entered the room.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같은 요 과거 시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왔던 게 과거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미 나는 숙제를 다 완료했지. 요런 이야기 쓸 때. 그럴 때는 I have done 하면 안 되지. had already done 요런 식으로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already 집어넣고 그럼 너희가 이거 보고 과거 완료 시제 중에서도 요거는 완료 용법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 경험 한번 해보자. 나는 그녀를 한 3번 만나본 적이 있어. 나는 그녀를 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 요렇게 경험을 나타낼 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어. I have seen her before. 요렇게 쓰면 돼. 그지? 근데 이거 한번 봐봐. 내가 knew, 알았다.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요런 말이 붙어 있어. 근데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볼게. 근데 이거는 지금 기준점이 현재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만난 적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여기에 과거 시제가 기준으로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인지는 모르겠어. 이게 무슨 10년 전 일인지 뭐 일주일 전인지 몰라도 어쨌든 과거에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았어 하는 new가 주어져 있는데 이 new 했던 거보다 더 이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험을 쓰더라도 현재 완료가 아니라 무슨 완료를 써야겠다. 과거 완료를 써야겠다. 그래서 I had seen her before 요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 이전에 내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요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요렇게 기준점이 되는 과거 시제가 글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뭐뭐 했을 때라는 when이라든지 아니면 뭐 before 같은 말. 내가 뭐뭐 하기 전에 계속적 용법도 한번 보여줄게. 자, 내가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계속 이 회사에 근무를 해오고 있어. 이런 거는 무슨 완료를 써야 될까, 채은아? 나 지금까지 계속 10년간 이 회사에 근무를 해오고 있거든? 지금도 일하고 있어. 이건 무슨 완료를 써야 돼?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완료? 이런 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써서 이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작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나 그 회사에서 10년간 계속 근무를 해왔잖아. 이런 이야기. 그러면 요거는 before 해가지고 뭐 하기 전? 내가 retired. 은퇴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retired 뭐 last 작년이니까 last year. 그러니까 요런 게 기준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은퇴를 했던 게 작년, 과거 일이네. 근데 과거에 내가 즉 작년에 은퇴를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그 더 이전부터 이때까지 10년간 계속 해왔다. 현재까지가 아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거 완료를 써야지. 그래서 I had worked. 내가 계속 거기서 할게요. 거기서 근무를 했지요. 뭐 for 10 yea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가 과거 완료를 썼고 10년 동안 하는 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랑 똑같이 이렇게 완결, 경계라는 네 가지 용법은 다 있고 대신 기준점이 되는 어떤 특정한 과거가 주어져 있을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만 더. 우리가 또 이 과거 완료 시제를 그냥 대과거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거든. 그 뭐냐 하면 한 문장에 왜 문장이 절이 2개씩 3개씩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 많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 둘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요렇게 I lost the bike. 내가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지금 과거 시제로 lost라고 썼네. 근데 요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지 내가 관계 대명사절로 좀 꾸며볼게. 어떤 자전거냐 하면 엄마가 나한테 사주셨던 그 자전거야. 자, 그러면 자전거를 꾸밀 거고 물론 엄마가 사주신 것도 과거 일이지. 근데 내가 잃어버린 로스트와 엄마가 사준 보트가 같은 시점일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가 사준 게 당연히 더 이전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문장에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이전인 그런 과거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우리가 had pp라는 즉 대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를 요렇게 쓴대.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되게 분명한 뭐 after, before 같은 거 이용해서 쓸 때는 사실 꼭 그렇게 안 써도 돼. 둘 다 그냥 과거로 써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쓰는 쓰임도 있다라는 거지. 로스트보다는 이 보트가 더 이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쓸 것 같으면 둘 다 과거로 쓰면 되지. 그냥 mom bought the bike 뭐 for me. 엄마가 날 위해서 그 자전거를 사주셨죠. 뭐 last year 작년에. 그러니까 그 문장 따로 쓸 것 같으면 그냥 작년에 사주셨으니까 그냥 보트 쓰면 돼. 그리고 마침표 찍고 그런데 내가 어제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따로 쓸 때는 그냥 I lost it yesterday. 역시 과거로 따로 쓰면 돼. 근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장에 쓰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 어제 있었던 요 lost보다 엄마가 사주셨던 건 1년 전 더 과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had pp라는 대과거 시제를 쓸 수 있더라. 됐나요? 그래서 과거 완료 had pp의 쓰임이었어. 이렇게 네 가지 용법과 추가적으로 문장 안에 있는 어떤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더라. 이해했나요, 얘들아? 요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시제야. 여기 나와 있는 예문도 봐라. until then 같은 요런 기준이 보통 주어진다니까요. 그때까지라는 뜻이잖아. 그때까지 나는 오직 본 적이 있다 이러는데 요거는 흑백 사진이야. 그러니까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내가 본 적이 있다 혹은 봐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니야. 그때까지야.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그때라는 과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니까 이거는 완료를 써도 과거 완료를 써야지. 그래서 had seen이라고 썼죠. 자, 2번 예문도 이거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거든. 봐봐. She kept laughing. 그녀가 계속 웃었습니다. keep ing는 계속하다지. 그러니까 계속 웃었다라는 kept가 과거 시제야. 근데 계속 웃었던 요때를 기준으로 이거 봐봐.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그러니까 그녀가 물속에 5시간 넘도록 계속 있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 웃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물속에서 5시간 이상 계속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있는 거야? 얘들아, 그녀가 지금 현재에도 지금 5시간 동안 계속 물속에 있냐? 아니죠. 그녀가 웃었다라는 캡트가 언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거 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캡트 했던 과거 시점 기준으로 그 전부터 요 캡트 했던 요때까지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해왔다. 이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지. 물론 용법은 뭘까, 나이야? 그래, 계속적 용법이겠지. 5시간 동안 우리 for 이런 거 보면 계속적 용법인 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에는 4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 4가지 용법 구별할 때는 요거 보면 돼요. 여기 적힌 파란색 요 표현들 보면 된다. 그래서 already, just, yet 보이면 완료 용법이다.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무슨 3 times, 4 times 이러면
경험이다. for이나 since 보면 너희가 계속적 용법이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결과는 이런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 완료를 쓰겠지. 아니면은 내가 어제 축구 대회 못 나갔어.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거든. 이런 이야기 쓸 때 I had broken my leg. So I couldn't 뭐 예를 들어 walk.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내가 걷지 못했다 했던 couldn't walk가 과거지. 근데 그 이전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순간까지 그래서 여전히 부러진 상태야.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과거 완료의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쓰임들이 있고 예문 봤고요. 일단 설명은 두 번째 문법까지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두 번째 문법은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있는데 일단 그냥 직접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 한번 써보자. 민상아, 영어에서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 묻는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뭘까? 영어에서 물어보는 문장? 어순이 어떻게 되지? 단어의 순서가? 그렇지. 동사, 주어라는 어순. 일단 이게 기본이죠. 우리 평서문은 주어 뒤에 동사를 쓰잖아. 뭐 그 동사가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조동사든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you라는 주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쓴다면 you 뒤에 비동사 are 쓰든 아니면 you 뒤에 뭐 좋아하다 일반 동사 like를 쓰든 you 뒤에 뭐 조동사 can 같은 걸 쓰든 어쨌든 주어 동사가 평서문의 기본이야. 근데 의문문의 기본은 뭐더라? 동사 주어라는 어순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you are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냐? 물어볼 때 are you 할 거잖아. you like는 미주야 you like는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으려면 그래, do you like 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비동사면 우리가 주어랑 자리를 직접 바꾸지만 일반 동사면 주어랑 자리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do를 이용해서 do you like 해서 어쨌든 동주 됐잖아. do가 동사니까 동사 주어 됐죠. 또는 이렇게 조동사 can 그러면 can you 하겠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문의 형태야. 동사 주어라는 어순이야. Are you 하든 do you 하든 can you 하든 그래.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의문사가 추가가 된다면 맨 앞에 의문사 쓰면 되지. Who are you 이렇게 What do you like 이렇게 How can you swim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의문사가 붙고 역시 are you인지 do you인지 can you인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야. 그래서 직접 의문문 그 중에서도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어. 의문사가 뭐냐 하면 너 육하원칙 알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로 WH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how는 그냥 H로 시작하지만 이거 빼고는 다 WH로 시작하는 요게 의문사이고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면 기본적으로 의문사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주어, 순서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직접 의문문이야.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건 직접 의문문이지. 그치? What do you like? 야, 너 뭐 좋아하냐? 이건 직접 의문문이야. 근데 간접 의문문은 뭐냐 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명사로 들어간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나는 don't know. 몰라요. 모른다 그랬으면 뭐를 하는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어 자리에는 원래 명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를 그의 이름을, 그녀의 주소를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역할 명사가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요 의문문이 들어간다는 거야. 야, 너 누구냐? Who are you? 그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나는 모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야, 너 뭐 좋아하냐? What do you like?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는 모른다.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다른 문장 안에 명사 역할 하게끔 들어가는 거. 직접 의문문이 이렇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도록 들어가는 거. 그게 간접 의문문이고요. 그때 이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동주였던 어순이 주동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간접 의문문의 가장 포인트는 동주가 아니라 주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다면 의 주동이겠네.
너 누구니? 아까 어떻게 했어? Who are you? 하면 돼. 자, 이걸 그러면 아까처럼 나는 모른다. 나는 안다 해버렸네. 자,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저 who are you를 넣어보자. 그러면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겠지. 세연이 한번 해볼까? 여기는 who are you라는 직접 의문문이 요 문장의 목적어로 들어간다라는 건 즉 간접 의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쓴다 그랬지 쌤이? 의 주동 그거 기억하면 돼. 의 주동이래. 그럼 해보자. 일단 의문사 who 그 다음은 그렇지 주어 그 다음 동사니까 그래 who are you가 who you are 되면 돼. 요렇게 쓰면은 네가 누구인지라는 뜻이 돼.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요렇게. 그러니까 참고로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혜진아,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어, 목적어, 보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간접 의문문은 지금은 목적어로 쓰인 거 보이지? 여기에 있는 동사 know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주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할 수 있어. I'm curious about 나는 땡땡에 대해서 궁금해 라는 뜻이지. I'm curious about. 근데 about은 전치사고 그럼 당연히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로는 명사가 와야 돼.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 I'm curious about him.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요 자리에 그러니까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도 그러면은 who you are 같은 간접 의문문 올 수 있다고. 네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호기심이 생겼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이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됐어? 자, 그러면 who are you가 who you are 되는 거는 좀 쉬웠고 몇 가지만 예문을 좀 더 보자. 자, 여기다가 쌤이 직접 의문문을 좀 써볼게. 자, 아까 봤던 who are you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해볼게. 이번엔 일반 동사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요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Where will you go? 야, 너 어디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볼게, 쌤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비동사, 요거는 일반 동사라서 do로 물었고 요거는 조동사 또 will 있고 뭐 이러네. 다양하게 한번 써봤어. 자, 이것들을 각각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말하다의 목적으로 저것들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걸 넣어볼게. 그럼 네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되겠지. 민성아, 아까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Who are you를 여기다 넣어봐. Who you are 이러면 돼. 간접 의문문으로 넣어서 네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말해줘. 어렵지 않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What do you like? 야, 너 뭐 좋아하냐? 저거를 미주야 여기다 좀 넣어볼래?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되겠네. 미주, 그러면 여기는 요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좀 고쳐볼까? 너희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야 될 거. 간접 의문문은 의, 주, 동. 이걸 기억해야 돼. 간접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의, 주, 동이야. 미주 불러봐. What? You? 그래, 얘들아. do랑 you랑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동사는 원래 물어볼 때 do를 이용하잖아. do나 does나 did를 이용하지. 근데 얘가 진짜 본 동사는 아니다. 진짜 본 동사는 주어 뒤에 원형으로 쓴 like.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말해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본 동사인 like를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할게. 그럼 쌤이 요렇게 좀 바꿔볼까? 너 뭘 좋아하니 말고 요게 그녀가 뭘 좋아하니? 이로 좀 바꿔볼게.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되겠네. What does she like? 민성아, 이거 해볼까 그러면?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좀 말해줘. 그럼 tell me what she... 그렇지. 이때는 너희가 like가 아니라 like
쓰라고 적어야 되겠지. 앞에 봤더니 does로 물었다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does로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도 like를 쓸 때 likes라고 적어줘야 돼. 그러면 또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 질문을 요렇게 바꿔볼게. Where did you go? 야, 너 어디 갔었냐? 요거를 한번 넣어보자. 네가 어디에 갔었는지를 나에게 좀 말해줘. 다들 막 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이 해봐. Tell me. 이거. 너 어디 갔었냐? 이걸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갔었는지 나에게 말해줘. Where you. 그렇지. 여기에 이 go가 진짜 동사라서 여기 쓰려고 봤더니 잠깐 앞에 지금 do가 아니라 did를 썼다는 건 시제가 과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 go를 쓸 때도 과거 시제로 went라고 써야지. 됐어? 그래야지 네가 어디에 갔었는지가 되잖아. 평소에 네가 어디 가는지 아니죠. Where you go 하면 네가 평소에 어디 가는지 나에게 말해줘인데 Where you went 해야지 네가 어디에 갔었는지. 과거 시제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세 번째. Where will you go? 너 어디 갈 거냐? 이것도 우리 그러면 간접 의문문으로 채원이 한번 불러볼까?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요거 한번 간접 의문문으로 넣어보자. 일단 where 의문사. 그 다음. 그렇지. 주어. 그 다음. 근데 이거는 조동사는 will이나 can이나 must나 얘네들은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버리면 안 되지. 뜻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살려줘야지. 그래. 이건 넣어줘. 그래. 요렇게 하면 돼. Where you will go 해야지 네가 어디에 갈 것인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봤어. 비동사가 들어있어. 그러면 주어랑 비동사 다시 자리 바꿔서 의주동 하면 돼. 조동사도 마찬가지야. can이든 will이든 must든 걔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자리 바꿔서 의주동 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두 동사일 때만 do를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진짜 본동사를 쓰되 대신 s를 달거나 혹은 과거 시제로 쓰거나 이런 것만 좀 주의하자라는 거야. 자, 기본적인 의주동 요거는 이제 방법 알겠지?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쌤이 의문문을 조금 바꿔볼게. 요렇게 한번 물어보자. How old is she? 민호야, 이 무슨 말이냐? How old is she? 그녀가 뭘 묻는 거야 이거? 얼마나 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 물어보는 거지. 그녀가 몇 살입니까? 그치? 나이 물어볼 때 우리가 How old are you? 하잖아. 나이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그녀가 몇 살인가요? 라는 요거를 여기다 또 넣어보자.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몇 살인지를 이렇게. 그럼 허를 찔러야지. 민성이가 한번 답을 불러볼까? How. 네, 그럴 줄 알았어. 얘들아, 우리가 의주동 그러는데 의문사가 꼭 단어 한 개만 될까? 아니야. 의문사는 단어가 2개, 3개, 4개,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쌤 구별하는 쉬운 방법 보여줄게. 지금 직접 의문문에서 동사 어딨니? is 보이죠? 그래. 비동사든 두동사든 조동사든 이 동사 나오기 전까지 잘라줘 얘들아. 동사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거 다 의문사야. 이게 의문사야. How old까지가 의문사야. 그럼 민석이 다시 해봐. 그렇죠. How old까지 의문사. 그 다음. 그래, she is.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 있다.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 자, 이번에는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몇 명의 형제 자매를 does Tom have? 탐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탐은 형제 자매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야. 혜민아, 이거를 우리 그럼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해보자. 야, 나에게 말해줘. 탐은 형제 자매 몇 명인지 나에게 말해줘. 요렇게 tell me 뒤에 목적어로 이 위에 있는 문장 한번 넣어볼게. 즉 간접 의문문으로 쓰란 이야기지. 서정아, 잘 들어봐. 혜민이 잘하는지 좀 봐줘. 혜민이 해볼게. How 쌤이 아까 어디까지가 의문사라고 했더라?
직접 의문문에서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는 의문사라 그랬거든. 어디까지야? 그래, 어우, 꽤 길다, 그지?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까지 이게 다 의문사야. 왜냐하면 여기에 does라는 동사 여기 나왔으니까 이전까지 다 의문사지. 그럼 불러봐라.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의문사 다 썼네. 그 다음. 의문사 다 썼으니까 그 다음. 주어 써야지. 주어는? 그래, 톰이 주어야. 그 다음 동사는? 그러니까 had 왜 과거야? 더즈로 물었잖아. 그 말인즉슨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더즈로 물었겠지. 그러면 has라고 해줘야지. 그래, 요렇게 해서 의, 주, 동 쓸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 좀 주의하고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 자, 간단합니다. Who broke the window? 민준아, 이게 무슨 말이냐? Who broke the window? 그렇지, 누가 창문을 부셨냐? 누가 창문을 깼냐? 라는 의문문이야. 이거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야, 나에게 말해줘.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해볼게. Who? 너희가 이거 많이 하는 실수라서 쌤이 이 문제 냈거든? 의문사 who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창문이 혹시 주어야? 창문이 깼나? 창문이 주어냐? 민호야? 민호 아닌데 저 맨날 옷을 바꿔 입고 있어. 민준아, 창문이 주어니? 아니지. 얘들아, 창문이란 말이 일반 동사보다 더 뒤에 있지. 너 이렇게 생각해. 일반 동사보다 더 뒤에 있는 것들은 주어가 아니야. 뭘까? 얘 목적어 아니야? 창문을 깼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야. 우린 의 주동해야 돼. 주어를 써야 돼. 아, 그럼 위에 있는 이 의문문에서 주어는 누구게? 민성아, 누구게? 여기, 그래. 여기서는 who가 의문사인데 얘가 주어야. who나 what이나 which 같은 그런 의문사들은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 혹은 목적어 역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did나 do나 이런 거 없이 그냥 broke라고 본동사가 바로 나온 거야. 예를 들어 주어가 뭐 you나 she나 따로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did you 아니면 뭐 did she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 did나 does나 do 동사가 없이 broke라는 일반 동사 바로 나왔다는 거는 who가 의문사면서 지가 주어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 해볼래, 민준아? who. 그러면 의, 주까지 다 썼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써? 그래, 동사 써야지. 불러봐. 동사 뭐야? 동사요. 응. 그래, 맞아요. broke가 동사잖아.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어랍쇼 직접 의문문이랑 간접 의문문이랑 그냥 똑같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간접 의문문으로 고쳐도 의주 동이라고 써봤자 어차피 순서가 똑같아. 이럴 수 있다. 너희 더 윈도우 브로크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반 동사 뒤에 거는 주어가 아니다. 목적어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경우를 쌤이 다 보여주려고. 자, 이번에는 주절이 이것도 많이 쓰잖아. Do you know? 너는 아니? 해서 이제 알다의 목적어로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뭐 그녀가 언제 올지를 같은 이제 간접 의문문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지. 혜진아, 요거 한번 해보자. 너는 아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한번 해보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렇지. 일단 의문사는 where이겠다. she. 그렇지. 동사 lives. 이러면 돼. 그럼 이제 주절은 이제 do you know 묻는 문장이라서 내가 끝에 물음표 단 거야. 요건 간접 의문문이지만 문장 전체로는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물음표 달았고요. 그래서 너는 알고 있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이라는 문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얘들아, 주절이 이렇게 do you know 이거 많이 써. 근데 주절이요. 너는 아느냐 말고 do you think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알고 있니가 아니라 생각하니. 자, 그러면 생각하다 think나 또 비슷한 거 추측하니 guess.
suppose 이것도 뭐 추정하는 거고요. 뭐 believe 그렇게 믿다. 요렇게 물어볼 때 know랑 다르게 요거 구별해서 봐라.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나 do you guess, do you suppose, do you believe라고 물을 때는 그 뒤에 있던 의, 주, 동에서 잘 봐. 여기 있는 의문사를 어디에 쓴다? 문장 맨 앞에 쓴대. 여기다가 의문사 맨 앞에 써. 그리고 뒤에 주, 동이 와. 그래서 야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넌 생각하냐 이러면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이렇게 돼. 그 의주동인데 의문사가 어디 갔다? 문장 맨 앞으로 갔다. 원래는 의주동 이거를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같이 모아서 썼잖아. 근데 주절이 뭐일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겠네. 주절이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suppose, do you believe 이런 경우일 때 이때는 의주동에서 그 의를 어디에 써요? 문장 맨 앞에요. 그럼 나이야 그녀가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해보자. 위에 거 싹 지워버렸네. 자, 그녀가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서정이도 준비해라. 두 번째로 시킬 거야. 해봐. How old? 넌 생각하냐고. 그녀가 몇 살이라고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she? 그래. 이거야 얘들아. 지금 주절이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주동을 쓸 때 의문사를 이봐. 문장 맨 앞에 써야 되니까 how old라는 의문사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동은 뒤에다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너희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좀 잘 봐봐. 그거 어려워서 많이들 틀렸거든. 자, 직접 의문문이 이런 거였어. How much? 이거 영작하라고 그때 나왔어가지고 많이들 틀렸던데. How much chocolate?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is produced? 생산이 됩니까? 수동태로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주지도 않았어. 그냥 한글로 뜻만 적어주고 너희 보고 영작하라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나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뭐 하루에 생산이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를 영작을 하래. 근데 쌤은 요렇게 직접 의문을 줬으니까 너희가 이걸 간접 의문으로 쓰는 거는 할만하지. 서정이 내가 시킨다 그랬지. 해볼까? 자, 나는 궁금하다. 궁금하다의 목적어로 저기 있는 저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간접 의문문 문제야. 어떻게 집어넣지? 일단 너희가 의, 주, 동 이거는 머릿속에 딱 있죠? 그럼 서정아 여기 의문사 뭐야? 의문사? How much? 초콜릿까지가 의문사인 건 이제 알지? 쌤이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요렇게 동사, is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 이건 다 의문사야. 맞아, 이게 의문사야. 일단 의주동이니까 그럼 의문사 쭉 쓸게. How much chocolate? 그때 초콜릿 스펠링 몰라서 틀린 애들도 있었어. 안 줬어 시험에서. 자,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 뭘 쓰지? 의. 그 다음 뭘 써야 돼? 주. 여기 주어 뭔데요? 민성아 여기 주어 뭐지? 주어 뭐지? 의주동이랬는데 의문사는 다 썼는데 주어는 뭘 쓰지? 주어 보이나? 이시 어딨노? 난 안 보이는데. 이시 없는데. 혜진아 이거 주어가 뭘까요? 화장실을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막 들이댔어. How much chocolate이라는 의문사가 지금 주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의문사면서 주어인 그런 경우들 많다니까.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여기 뒤에 뭐 주어가 있냐? 만약에 주어가 따로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있지 않았겠냐? is라는 비동사를 썼다는 거는 주어가 따로 있었으면 당연히 is, it, is, sh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었겠지. 근데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그냥 BPP 바로 그냥 동사, 수동태 동사 BPP 바로 나왔지.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how much chocolate이 의문사면서 얘가 주어라는 뜻이야. 그러면 서정아 이제 그 다음 뭘 적으면 돼? 동사요. 그럼 불러줘. is produced 그대로 쓰네. 수동태라서 BPP로 쓴 거야. 이게 정답이었거든. 많이들 틀렸겠지. 이걸 안 주고 그냥 해석만 적혀 있었거든. 하루에라서 뒤에 a day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초콜릿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뭐 궁금해요. 이런 걸 영작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다양한 경우들 의문사가 여러 단어일 수도 있으며 의문사가 의문사면서 주어인 경우도 있더라. 요거까지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suppose, do you believe일 때는 의주동에서 의를 맨 앞에 쓰더라. 다 접수가 됐어 얘들아? 온갖 경우를 다 써봐야 되겠죠. 쌤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2개만 더 하고 이제 너희 문제 풀 시간도 없겠다. 자 이번엔 시제를 이렇게 써볼게. How often 얼마나 자주 has she met him 그녀는 그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한번 써봤어 쌤이.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요 뒤에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써볼게. 미주야 이거는 의문사 어디까지야? 그렇지. How often까지가 의문사야 그치? 요렇게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의주동으로 써볼까? How often 하고 그 다음 미주 계속 불러볼까? 그 다음 주어는 she야. 그 다음은 그래 얘들아 이거 봐. 얘는 지금 has she met라고 물었다는 거는 이게 시제가 뭐다?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는 우리 물어볼 때 주어랑 have랑 자리 바꾸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has를 없애고 이러면 안 돼. 두 동사는 우리가 없애지. do나 does나 did면 우리가 안 쓰고 뒤에 있는 것만 알맞게 쓰지. 근데 have pp에서는 요 have를 없애면 안 되잖아. 현재 완료 시제를 적기 위해서는 have pp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쓸 때 있다라는 거. 요때의 has는 현재 완료 시제의 has니까. 물론 과거 완료로 had pp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애들은 날리면 안 됨. 됐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날리면 안 되겠지. What are they doing? 진행형 쓰느라고 쌤이 BING로 이렇게 물어봤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은 BING니까 are doing 이렇게 물었지. 자, 요거 그러면은 민준이가 한번 넣어볼까?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Tell me what. 그렇지. 주어는 they. 그래 이거 are 빼면 안 돼. are doing. 그렇지. 얘들아 요거는 비동사 쓰고 ing 쓰고 BING 현재 진행형인데 주동으로 바꿨을 때도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야지. 뭐 are를 뺀다거나 doing을 do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지 너희는 두 동사만 빼고 나머지 비동사나 have pp, has pp, had pp에서의 그런 have 아니면 조동사 그런 애들은 다 살려줘야 됨. 자 그리고 쌤은 지금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만 일단 예를 보여줬거든. 주어나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누가 wrote the book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누가 그 책을 썼는지는 is unknown yet 뭐 이런 문장 쓸 수 있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아무도 집에 못 가.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역시 아무도 집에 안 가고 싶구나. 알겠다. 오래오래 하자. 쌤 뒤에 수업 없어가지고 괜찮아. 오래 하자. 주어 뭐예요? who. 얘가 주어야. 그러면 wrote가 동사야. 이 문장에. 이게 주어야 얘들아. 왜냐하면 여기는 is가 동사야. 이 문장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간접 의문문이죠. 누가 그 책을 썼는지 가. 이게 지금 주어라니까.
나는 모릅니다. 누가 그 책을 썼는지를 이러면 목적어겠지. I don't know who wrote the book. 이러면 걔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주어로 쓰일 수도 있다. 당연히 그리고 주어로 쓰일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하고요. 뭐 보어 같은 것도 쓰일 수 있어. My question is 이렇게 나의 의문은 뭐뭐이다 해놓고 is 뒤에 뭐 who wrote the book 이렇게 쓰면 되지. 누가 그 책을 썼는지 하는 것이다. 나의 의문은 그것이다. 이러면 걔가 보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전치사의 목적어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들만 했어. 이게 아마 주요 문법으로 나올 거라서 쌤이 일단 의주동만 했거든.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물어보는 문장이 의문사가 꼭 있냐? 아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냥 Are you Tom? 야, 너 탐이냐? 네가 탐이냐? 이게 의문사 없이 Who are you 말고 Are you Tom? 아니면 의문사 없이 그냥 Do you like it? 야, 너 그거 좋아하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만약에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의주동이 아니잖아.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거는 의문사 대신 이것만 기억해. if 주동이야. 또는 whether 주동이야. 의문사 대신에 뭘 쓴다고? 접속사 if나 또는 whether 쓰면 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인지 아닌지, 인지 어떤지 하는 그런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Are you Tom? 네가 탐이니? 그럼 tell me 뒤에다 저걸 넣어볼게. 나에게 말해줘. 네가 탐인지 아닌지를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if 주동이니까 if you are Tom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그게 아니야. 명사절을 이끄는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그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whether이라고 써도 됩니다. 됐어? 그럼 do you like it도 한번 해볼게. 야, 너 그거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wonder,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해? 네가 그거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그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역시 어떻게 쓰면 돼? if 주동이니까 if you like it 이러면 되겠네. 물론 if 대신에 whether 써도 되고요. 됐어?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주동,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 주동이야. 그리고 주로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게 너희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그것도 좀 알려줄게. 이렇게 간접 의문문, 즉 의주동인지 if 주동인지 하는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것도 알아두면 너희가 좀 편해. 이런 것들이야. 나는 don't know,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똑같은 표현으로 I'm not sure 같은 것도 있죠. 나는 잘 모르겠다. 또는 아까 봤던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아니면 wonder, 궁금해하다. 혹은 물어보다 같은 ask.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로 주로 간접 의문문을 많이 써.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면 돼. I think 같은 거, I believe 같은 거 뒤에는 간접 의문문이 안 어울리잖아. 나는 알아요, 나는 믿어요 이러면 보통 대절이란 사실을 이래야지.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믿어요 이건 안 어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하면 나는 몰라요 아니면 궁금해요 혹은 뭐 물어봤어요 이런 말들이 어울리니까 앞에 주절은 주로 이런 것들이 쓰일 것이다. 혹은 아까 봤던 그래 do you know 같은 거, 뭐 do you think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절로 쓰이고 그 뒤에 의주동 같은 간접 의문문이 혹은 if 주동 같은 이런 간접 의문문들이 주로 이런 표현들의 목적어로 많이 쓰이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건 사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고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